고집 부리고 싶을 때 껴안기를 하면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단호함을, 엄마는 지금 이걸 네가 하길 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조절하고 포기하고 나한테 맞춰,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행동 있을 때도 애들을 자기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막 뒤집어지고 뭐 별의별 행동 다 하잖아요. 그걸 하면은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펜이라고 하면은 펜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껴안기를 하고 나면은 아 뭐야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머릿속에 엄마가 왜 이러지, 팔도 안 움직이네, 다리도 안 움직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 펜이 자꾸 밀려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행동이 있을 때 껴안기 하면은 전환의 효과도 있는 거고, 안 쓰던 근육들도 쓰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면서, 지금 복도 다니면 뭐 계속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도 덜 할 수 있어요. 껴안기가 좀 에너지가 잘 발산되면. 껴안기 할 때 주로 아이가 문제행동이 됐을 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걸 잘 안 따라서 제 뜻대로 안 됐을 때 그걸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껴안기를 2번씩이나 하고 나니까 너무 빡세게 내가 내 2시간 스스로만 요구를 많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껴안기 자제를 해야 되나. 중간에 많이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을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길게 한 번. 또 영상을 제가 퍼즐 맞추기랑 볼까요? 올렸잖아요. 그게 네. 다 하루 사이에 하루 종일 진행된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도 너무 해주셨네.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흥분돼가지고 개 끌고 가면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 막 넘쳐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강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는 따라오고 하지 못하니까 내가 찾아서 너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다가 좀 따라오니까. 이거 되게, 왜냐면 저도 착석하는 걸 처음 시도했는데 아이가 예전하고 완전 360도로 확 달라진 거예요. 착석을 하루 종일 너무 잘해가지고 욕심이 지나치게 내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머님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러면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아 내가 조금 더 무리했구나, 그러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영상을 제가 돌려보니까 아이가 솔직히 그 이성극기 할 때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나는 잘한 거도 못하고 못한 거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영상을 돌려보니까 내가 칭찬을 좀 더해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칭찬을 해줘야만이 그것이 보람이 느껴지고 그거를 이제 흥미가 생기면서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을 작은 것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잘했을 때 얘가 전보다 완전히 달라져서 집중도 잘하고 잘한다, 그땐 칭찬 진짜 잘해줘야 돼. 아 이걸 보고 하는 거네. 그림을 제가 아이가 그냥 하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집에 그 프린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다가 이거 보고 해 하는 관찰하면서 생각하고 돌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혼자 다 하더라고요. 우리 동현이도 저거 잘하는 거 네? 몇 살이야? 6살. 6살이야? 오 잘하네. 우리 동현이는 저거 한 4개까지 꼭 마지막에 그걸 출력해서 도와준 거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방금 이거 뽑아서 준 것처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또 원장님한테서 힌트 받은 거예요. 인터넷 원장 저기 시장에서 그 아이한테 그거 보니까 원장님께서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게 아이 새로운 기능에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말도 좀 거쳐요.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런 네. 면만 이제 좀 있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너무 이제 부드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부드러우신 분들 많은데, 부드러운 면, 단호한 면, 또 이제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는 무서운 면, 이제 조금 그런 쪽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시면 더 좋죠. 그래서 오전 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아이가 하는데 우리가 반응하고 쫓아다니면 하는데, 우리 손 안에 아이가 있어야 돼, 반대로. 그래서 지금 약간 저도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조금 더 말도 줄이고 좀 단어만 써가지고 더 크게 계속 촉구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날에 막 울면서 했어요. 내 밖에 들어가고. 그 어머님이 좀 화내셔서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위해서 하는 거를 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 다루는 거 다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단호하게 그 기준 잡아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울어도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냥 이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래서 껴안기를 딱 조이는 거 아닌 이상 조금 압박감을 줘가지고 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1분을 하겠다. 그러면 1분을 시간 보고 지켜야죠. 근데 얘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목표를 좀 줄여가지고 30초부터 한다는 거. 그래서 목표를 뭘로 잡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거 그래 아니면 이게 들 조금만 힘을 안 쓰면 이거 다리가 힘이 더 세가지고 다리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다시 또 잡으면 돼. 일부러- 다시. 그 일부러 네. 꽉 했는데 꽉 하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꽉 부르면서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풀려났어.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면 내가 좀만 해도 엄마가 풀려나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만 정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지켜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요 정도 뭔가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자기 땡깡 부릴 때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건강소에 집에서 말 잘 듣는다. 요것도 제가 봐야 돼요. 과연 어떻게 말을 잘 듣는 것일까.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기준이 너무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잘 듣으면은 계속 기준을 또 늘려가야 돼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 빨리 정상 발달하는 애들이랑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거 잘하면 그 다음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해도 돼요. 밖에 나가서 신경 안 쓰고 집에서만 하면 돼요. 그래서는 진짜 착한 딸이에요. 진짜 나가면은 갖다 버리고 싶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더 하면 나가서도 말 잘 들어요. 아니요, 나가서는 에이 아니라니까. 정말 나 진짜 주말에는 그러니까 나가서는 말을 안 들어요. 딱 여기 가고 싶은데 나는 여기 진짜 안 들어. 딱 여기 간대. 그냥 아니야 여기 가자. 주저앉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껴안기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패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강박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뭐 자기가 고집 부릴 상황이 아니고 뭐 분위기 괜찮을 때 기분 괜찮을 때는 엄마한테 잘 맞춰요. 엄마가 하는 대로 잘 따르고. 맞아. 그렇지만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다도 나이가 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다려야지만 탈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쭉 기다려서 하는 거고. 아니 그 다음에 뭐 풍선? 그럼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거 타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엄마랑 타협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집에서 밖에 써붙여놓은 거 요거 다 하셔야 돼요. 껴안기도 한 3분 할 수 있나? 저는 3분, 1분도 못 해줘요. 힘 그거. 엄청 세서 나는 아니 못해요. 힘이 세도 풀려나도 다시 잡으면 돼요. 아니면은 팔만 잡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단계를 또 나눠드릴 수도 있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일단 저녁부터 다시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아직 창피해 죽겠어 진짜로. 말을 하니까 또 어머님이 그럴 때 반응을 많이 안 하셔야 돼요. 그만 또 하면은 슬퍼 하면서 여기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근데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아이가 뭐 고집이라 그럴 때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눈 맞추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딴 데 보면서 그냥 숨만 살짝 끄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을 거니까 보니까 연결이 돼서 자기 의사를 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령들이 다 있어요. 핸드폰에 다른 영상 있으신 분 없어요? 껴안기든 뭐 다른 영상이든. 원장님 그 재헌이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전철 의사에 이제 네, 창문 보고. 창문 보고 있다고. 그거를 저랑 다닐 때는 주변에 사람 없을 때는 제가 조금 못 본 척 허용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예 못하게 하면은 그것도 아이가 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많이 없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는 안 돼. 돌아앉아. 그거를 서서히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은 어느 정도 허용하다가 나중에 아예 조금 더 크면은 그걸 아예 끊는 게 그럼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아예 끊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밖에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아이가 덩치가 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많을 때는 그냥 안 깨있게 하는 게 낫죠. 공공장소에서 사회성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선에서 사람 없을 때 뭐 지상 다리 위 다릴 때는 보면 재밌으니까 잠깐씩은 괜찮죠. 그것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할머니는 떨어주는 경향이 아이가 또 어머니랑 있을 때랑 할머니 있을 때랑 알아서 자기가 행동해요. 구분해가지고. 근데 더민이는 버스 타면 무조건 밖에 봐요. 그게 시각초월까요? 전철 타서 이제 무릎 꿇고 그래요. 맞아요. 밖에만 좀 쳐다보고 전철이 몇 개다, 4개 나왔다, 2개 나왔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거기만 보고 이렇게 하고 버스 그러니까 타고 계속 밖에 보고 창문 보면 그러니까 창문을 뭘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애들은 밤에 뭐 반짝반짝 간판은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어떤 애들은 글씨 볼 수 있고 숫자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감각을 추구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어떻게 알아요? 속도를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능 괜찮은 애들은 같이 차 타고 가면은 40, 50, 60 이래요. 차 속도 보지 않아도
그거 말하는 거 보고 제가 봤는데 맞아. 진짜.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쪽이 발달하면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밖에만 보는 거예요. 갑자기 또 비행기 지나가면 또 내보고 비행기 갔다고 또. 그러니까 그것도 감각 추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추구해서는 발달이 좋지는 않죠. 다양한 것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한 가지를 길게 하지 않게 중간중간 이제 그만하고 똑바로 앉아봐, 뭐 요거 해봐, 엄마랑 뭐 쓸쓸히 할까, 자꾸 개입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성향이 굉장히 다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치료 방향은 치료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흐름 끊어주고 혼자 막 자기 세우 너무 오랫동안 빠지지 않게. 너무 오래 빠지면 행동을 조절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간섭해야 돼. 정류장을 다 외워버리면 어떡해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잖아. 다음 정류장은 뭐 인덕원 사거리 하면 엄마 인덕원 하고 띵동 스톱 누르고 버스 타고 내가 지난주에 전려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잠들었어요. 서서 그랬더니 우체국 사거리에서 내리거든. 엄마 우체국 사거리 스톱 이러면서 그걸 외워.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완전 영재 천재 소리 들 정도로 해요. 또 전철 타잖아요. 이제 안양에서 수원까지 가면은 그 이제 전철에 막 영어도 나오고 막 중국어도 나오고 그거 다 따라한다. 그래요.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재밌으니까 텐데 그것도 이제 그만하고 요거 해봐. 자꾸 전환 그 흐름을 좀 끊어주시고 요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똑같아요. 그럼 정말은 그냥 정상아이인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만약 저런 걸 다 할 수 있고 하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잘하잖아요. 일부만. 우리 애들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는 요것만 계속 요것만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요것만 계속 푸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뭐 계속 수학만 푼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 뭐 전문가 되겠죠. 저기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건데 저희 여동생 아들이 지금 32살이에요. 근데 아기 때 걔는 천재인 줄 알았어. 바퀴만 봐도 이게 차 종류를 아는 거예요. 이 집에 놀러 왔는데 막 하면서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막 우유 줘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자폐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엄청 치료센터 여기 많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흔한 거는 또 어려서부터 글자도 빨리 읽고 뭐 영어도 빨리 한다. 그럼 이제 잘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좀 지연 있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소설이 해가지고 그때는 조절시킵니다. 애기들 짜증나고 그럴 때는 애기 이렇게 껴안기 하면은 이게 뭐가 달라져요? 짜증이 뭐 때문에 났느냐를 파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근데 뭐 어떻게 크게 아픈 거 아니고서는 짜증이 났다 하면은 껴안기 하면은 뭐가 달라져? 아까 얘기했는데 껴안기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죠. 볼펜 얘기. 짜증났어. 가득 차 있어. 근데 껴안기 하고 나면은 뭐야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누가 그러지? 엄마가 하지. 엄마 힘세네. 또 이렇게 빼볼까 안 되네. 다리도 빼볼까 안 되네.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이게 밀어낸다고. 전환된다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바닥 있는 또 다시 보고 또 네, 네. 가지고 와서 또 생각이 나고 또 네, 다시 맞아.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때려요. 분이 안 풀려서 껴안기 하고 나서도 계속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껴안기 했던 그 패턴을 또 반복하는 거야. 또 하고 나서 나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고 놔주고 조절시키고 또 하고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또 이것도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패턴 만들면 아이가 알아. 엄마가 또 이렇게 하고 내가 짜증 내면 또 이렇게 조절시킨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지. 이것을 파악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전환이 또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정말?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아이한테 행동을 하면서 반복하는 거. 말은 안 돼, 말이. 그리고 원장님 요즘은 제가 하는 말이 거의 안 돼. 해야 돼. 먹어야 돼. 명령. 100% 거의 다 명령으로 나가거든요.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해지게 되면 그게 조금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그럴 생각이 있지 근데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말도 줄이셔도 돼요. 그 말도. 안 돼, 해야 돼. 그런 것도 줄이시고 그냥 해. 앉아. 뭐 그냥 안 돼. 그런 거 쓰면 또 그 단어 때문에 또 뒤집어지거든요. 그 말을 안 쓰게 부정어를 됐어요. 부정어를 쓰지 말고 그냥 해야 돼. 해. 이거 해. 더 해.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안 된다고. 하나는 딱 이건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서. 안 돼도 몇 번은 하시고 안 된다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눈앞에 치운다든지 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눈앞에 있으면 계속 먹고 싶다고 하죠. 근데
치우는 걸 보면은 못겠다고 하고 자기 눈으로 어디다 치웠는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하면 그걸 끝까지 다 못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게 치우면 되죠. 안 보이는 곳에. 아니면 잠깐 아이를 뭐 옆방에 같이 간 사이에 뭐 치운다든지. 그거는 뭐 방법적인 거는 요령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